오늘은 이용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What's Your ETF로 주제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ETF 얘기할 겁니다. 네, 요새 날씨가 춥지만 ETF 시장만큼은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용성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올해 초부터 ETF 시장이 조금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네. 여러 TR, 세제 혜택, 세제, 이중과세 여러 이슈가 있는데 네. 최근 불거지는 거는 운용 보수 경쟁이 조금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 그 운용 보수를 각 운용사들이 낮춰가면서 이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가 요지인데, 사실 운용 보수를 낮춰서 점유율을 끌어오는 어떠한 이런 사태, 네. 이거는 사건은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왔고, 좀 노골적으로 언론에 좀 등장한 시기는 작년 4월쯤에 공교롭게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자산운용 업계 1, 2위죠. 운용 보수를 연이어 내렸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경쟁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점유율 싸움 때문인데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예. 올해부터 적용된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금 줄었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의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개편으로 연금 계좌내 세제 혜택이 줄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장기 투자 매력이 지금 좀 낮아지고 있는데, 보수라도 낮춰서 네.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 유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좌우지간 점유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낮췄냐 네. 보면은 지난 6일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지수형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총 보수를 기존 0.07에서 10분의 1 수준인 0.0068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엄청 공도에 그러네요. 네, 10분의 1 수준. 네, 낮추고. 0.0068로 낮췄고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최저 보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낮출 때. 네. 그래서 다음 날 예. 보수이나 카드를 쫙 만지고 있던 삼성자산운용도 다음 날 코덱스 미국 S&P 500하고 예. 미국 나스닥 100 총보수를 0.0062%로 내렸습니다. 조금 더 네네. 낮은 수준이네요. 네네, 약간 의식한 것 같이 좀 낮게 예. 책정됐는데요. 그 다음에 업계 3위인 이제 KB자산운용도 참전해가지고 예.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0.0047% 그리고 나스닥 100은 0.0062%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좀 더 네. 구체하게 조금 미세한 숫자 싸움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과 KB자산운용이 좀 동일해요. 0.006인데 예. 이게 알아보니까 네. 산술적으로는 이제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계산을 해보니 최저로 끌어내린 숫자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제 말씀해준 이 명을 보면 미국 대표 지수 중심으로 운용 보수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운용사들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수익도 예. 좋은 이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 엔트리 상품으로 입문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운용사가 ETF를 팔아도 마진이 잘 안 남는데 네. 액티브 ETF 보수를 줄일 여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패시브 쪽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미국 대표 지수가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투자처 중 한 곳이기도 하고 요즘 세제 혜택으로 이슈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패시브다 보니까 운용 보수를 좀 손쉽게 낮출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좀 좋은 상품인 셈이죠. 운용 보수를 낮추기에는. 근데 이렇게 딱 듣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운용 보수 낮추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네. 사실 운용 보수가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에겐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이 무엇인가, 업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당국은 왜 이거를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 상황을 좀 가정해 봐야 되는데요. 운용 보수가 낮아지면 당장은 투자자들에게 좋겠지만 장기로 바라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사가 ETF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업계 1, 2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1,000억 원 정도도 못 벌었고
나머지 중소형도 한 100억, 수십억 수준인데 결국 누군가가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좀 시장을 장악하는 구도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점유율 싸움이 심해지면 자금력이 없어지는 이제 버티지 못한 중소형 운용사들이 퇴출될 거고 네.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운용사 위주의 시장이 재편이 될 것이고 일종의 과점 상태의 어떤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운용보수를 슬그머니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별화나 독창적인 상품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보수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은 그만큼 마진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죠. 부실해질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딱 듣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운용보수 낮추는 게 투자자들한테 이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경쟁이 이렇게 심화하면서 막 낮추는 거 뭐 금융 당국에서 뭐 제한하거나 조치하는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자제하라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는 있겠지만 좀 실제로 좀 이렇게 자중하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요. 금감원장님께서. 약간 권고 느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는 사실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게 어떤 업계의 중론인데 따지고 보면 보수 인하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를 승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운용보수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에 나오는 네. 혹은 자산운용사들이 소개를 하는 운용보수를 보기보다는 총보수율 비율 즉 이제 TER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걸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네, TER은 운용보수의 이제 수탁, 감사 그리고 뭐 법률 비용, 뭐 ETF 운용에 관련된 기타 행정 비용을 포함한 비용인데요. 네. 총보수에 이제 기타 비용을 더한 후에 순자산으로 나눠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 TER은 이제 ETF의 순자산 가치에 그러니까 나부에 차감 혹은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이 낮을수록 순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은 일례로 보수를 내렸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의 총 보수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0068이었지만 실제 TER은 0.15%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KB자산운용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거 보면은 이 TER이 한 0.1 혹은 0.14% 정도거든요. 예. 실제로는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보수 최저라고 이렇게 소개를 처음 했지만 다른 상품에가 별반 차이 없는 혹은 여타 운용사 상품이 좀 경쟁력이 있는 셈인 거죠. 그렇군요. 예. 또 따져볼 게 있나요? 네네. 네. 그리고 실부담 비용률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부담 비용률. 네네. 예. 실부담 비용률은 이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나 아니면 뭐 스프레드 비용, 스프레드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반영하는 건데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TER에 이제 매매 중개 수수료를 이제 좀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아보느냐? 예. 코스트콤 ETF 체크나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보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거기 네.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손쉽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쓰고 그 댓글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다 중요하지만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세금을 다 반영한 순수익률 아니냐. 그러니까 수익률이 꽂히는 그 숫자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반영돼서 순수익률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패시브 ETF라서 별반 차이가 없고 그리고 과거 트랙 레코드일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보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TER이나 아니면 실부담 비용률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서 똑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트렌드에서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TER이라는 개념과 실부담 비용률 꼼꼼히 따져보면서 부지런히 좀 투자할 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용성 기자 취재 내용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